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최재형이라는 자의 이 행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좌파 운동을 하다가 우파로 저장했다는 그런 시민단체 대표들의 말에 따르면 최재형은 지금 걸어다니는 대남 공작원이다, 이런 어떤 비판까지 하거든요. 이 최재형이 그 디올 파우치백,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는 디올 파우치를 처음에는 뇌물 목적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한 문서가 지금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최재형이 지금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뇌물 맞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건넸기 때문에 본인도 김영란법 위반자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처벌받아야지만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초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지난 6월달 이전에는 최재형이라는 자는 그게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보면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만나고 나서 직접 그 파우치백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최재형이 최근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조사 당시에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게 선물이었다 밝힌 문서를 남긴 거예요. 참 이 자는 돌았으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서울신문 취재를 보면 이렇습니다. 디올 파우치백을 건네고 나서 문서 1,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대담 요약, 문서 2,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의 대담 동영상 파일이라는 두 건의 문서를 작성했는데 각각 6장, 12장 분량이라는 거예요. 문서 1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접견, 2022년 6월 20일이니까 막 대통령 취임하고 막 그 직후네요. 그다음 문서 2는 2022년 9월 13일 2차 접견, 몰카가 이루어진 날이 9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 2, 그러니까 몰카 한 날 있잖아요. 이 시계 몰카, 서울의 소리가 지원해준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몰카 시계, 그 문서를 보니까 최재형이 대담 목적은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 특히 이 선물은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어떤 뇌물의 목적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정반대 기록을 이미 해놓은 거죠. 왜? 이때는 자기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자기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고도 김건희 여사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드디어 자살 특공대처럼 나도 김영란법 위반자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같이 기소해야 된다. 그러면 직무 연관성을 따져서 그 신랑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도 영향을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재형이 언제부터 말을 바꾸느냐 하면 6월 초쯤부터 청탁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죠. 김영란법 이제로 같이 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그 최재형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왜 말을 바꿨나, 6월 전에는 이거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 선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록도 되어 있는데 왜 6월 이후부터는 이 선물이 아니고 청탁이다라고 하느냐,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검찰 유도신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것. 거짓말이죠, 결국은. 이
이 최재형이 남긴 이런 문서들은 최재형에게 절대 불리해집니다. 왜? 진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또 진술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최재형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이런 취지의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고 주장했다가 수사 도중 또 입장을 또 바꿨어요. 뭐 이런 거. 또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조모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여사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는데 최재형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이 유 행정관에게 말한 것이라면서 혼동했던 것 같다. 행정관을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츄에이션이나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상황이 또 바뀌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최재형이 자기가 전달한 그 파우치백, 디올 파우치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그걸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가방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최재형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를 유 행정관에게 줬고 이미 현금화했다. 국가기록물로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놓고 공개 못한 이유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또 몰아세웠죠. 근데 검찰이 확인해 보니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그 파우치 가방에 새겨져 있는 제조 연도와 제조월, 공장 번호, 기포 모양 개수, 바느질 검증 등을 통해서 최재형이 건넨 그 디올 파우치백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의 지금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목적은 이제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아주 현행법을 어긴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그 정치적인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지나서 보니 처음에는 뭐 경기도 가평 출신의 뭐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 뭐 마치 뭐 네트워킹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면서 접근을 했고 뭐 가방 선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몰카로 찍어 놓은 거죠. 찍어 놓고 지난번 총선 전에 터지면서 총선 전에 이거를 폭로를 하면서 총선에 엄청 영향을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다 공작처럼 진행이 됐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재형은 지금 선물로 디올 파우치를 줬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선물이 아니었고 청탁 목적의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을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바꾸고 있죠. 이건 뭐냐?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결국 윤석열 정권 탄핵이었고 총선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은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최재형을 핸들링할 것인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